폭발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화재와 마찬가지로. 하지만 자 보시면 폭발은 일단 소리가 나겠죠. 밀폐된 공간에서 그죠? 터지기 때문에 뭐 소리가 발생하고 화재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화재를 동반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물리적 폭발은 화재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티밥이 빵 하고 터지면서 나오면서 불꽃도 나와요? 그럼 용갈이겠죠, 그러면요. 그죠? 그냥 티밥만 촥 나오죠, 티밥만요. 그죠? 불꽃이 일어나지 않는 폭발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폭발의 성립 조건은 밀폐된 공간이에요. 근데 모든 밀폐된 공간은 아니죠, 사실. 아닌 거에서도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U, V, C, E 같은 증기운 폭발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또 이게 많이 나와요. 증기운 폭발은 우리가 U, V, C, E가 되는데 증기 폭발, 수증기 폭발 다 물리적 폭발이죠? 물리적 폭발이죠? OX? X죠? 왜? 그죠? 증기운 폭발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깐 1시간 정도 들었다고 이거를 구분해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갈 수 있는 기본 요건이에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요소가 있으면 폭발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보면 밀폐된 공간에 가연성 가스가 폭발 범위 내에 있고 점화원이 있으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혼합가스예요. 밀폐된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가령 수소만 있다고 칩시다. 수소. 밀폐된 공간에 수소가 있는데 수소는 여기서 하한계 폭발 범위가 어떻게 돼요? 폭발이 일어난다면 4에서 75%면 빵하고 터지는데 폭발이라는 것은 거의 하한계 값이 되겠죠? 4일 때 빵하고 터집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거예요. A, B, C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뭐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합가스의 폭발 한계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의 최적이 100을 이루고 있다면 이때 구하려고 하는 L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A의 하한계 분의 그 비율 플러스 그 하한계 C의 하한계 분의 그 비율을 알 수 있으면 어때요?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우측에 있는 모든 것을 여기다 갖다 놓고 그죠? 요 혼합가스에 구하려고 하는 부분을 이쪽으로 이동하면 구할 수 있겠죠? 그 문제의 얘가 바로 왼쪽에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하한계가 3%래요. 하한계가 3%인데 A가 몇 퍼센트 있대요? 15% 있다고 합니다. 자, 하한계가 4%인 B가스가 몇 퍼센트 있대요? 40% 있대요. 연소의 하한계가 4.5%인 몇 퍼센트 있대요? 45% 있대요. 이때의 뭐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리사틸리의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이때 뭐가 됩니까? 1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저는 이거 계산해보면 하한계 몇 프로일까요? 네?
계산하지 않아도 대충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계산해 봅시다. 뭐가 돼요? 5가 됩니다. 10이 돼요. 10이 돼요. 다 더하면 25가 되네요. 그죠? 25분의 100이 되죠? 그럼 얼마 정도입니까? 4가 됩니다. 근데 답이 뭐 이래요? 그죠? 답 지워버리세요. 그죠? 하한계는 4가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4가 되죠. 답은 지워버리세요. 답은 지워버리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다고 치면,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가장 많은 게 뭐예요? 4에서 45%가 몇 프로 있어요? 85% 정도 있죠? 그죠? 구성하는 이 100에 몇 퍼센트 있어요? 85% 있잖아요. 근데 그 하한계가 4에서 4.5니까 요 정도 범위 안에, 그죠? 폭발 하한계 값이 존재하겠죠? 우리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객관식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도 되지만 계산을 하지 않고도 어때요? 문제를 보는 순간 답을 어느 정도 추정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산을 해도 되고요. 계산을 해도 간단하죠? 자,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메탄. 메탄이 80% 있대요. 메탄은 어떻게 돼요? 매워 15야 되죠? 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에탄올은 우리 15% 있다네요. 얼마가 돼요? 3이 됩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있는 건 프로판이겠죠? 2 하나 9가 되니까 프로판은 2.1분의 뭐가 됩니까? 5가 됩니다. 이 부분이 100% 있는 거겠죠?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4.3%가 된다. 어렵지 않겠죠? 어려워요? 그죠? 자, 네 번째 보면 폭발 등급 안전 간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8리터의 구형 용기 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8리터라는 얘기예요. 8리터의 구형 용기 안에 폭발성 혼합가스를 채우고 어때요? 전마시켜 발생한 화염이 빵 터트리는 거예요. 빵 터트리면 일로 화염이 분출돼서 나오겠죠? 위험한 가스일수록 이 간격이 좁겠죠. 그죠? 그 좁은 간격을 삐집고 나와서 외부에 있는 가스의 폭발을 화염을 전파시켜서 빵 터트린다면 그죠? 그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외부에 폭발성 혼합가스가 전달되는가의 여부를 측정했을 때 화염, 여기 있는 화염이 외부의 화염에 전달시킬 수 있는 이 틈, 이 틈새의 간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개의 틈 사이를 말하게 되는데 이 간격이 작을수록 어떻게 했어요? 위험한 거죠. 삐집고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게 일단 중요합니다. 자, 폭발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어요. 자, 수능 문제가 너무 오래됐겠네요. 그죠? 저도 오래됐어요. 근데 저 기억해요. 수능이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학 갈 확률이 높아요, 적어요. 수능 등급이 1등급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9등급이 좋은 거예요? 9등급이었군요. 그죠? 그죠? 저도 9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등급이 높을수록 어때요? 대학 갈 확률이 낮아지죠. 그럼 위험한 거죠? 등급이 높으면, 등급이 크면. 자,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어때요? 등급이 클수록 위험하다. 그죠? 이걸 좀 성립시키라는 얘기예요. 폭발 등급이 클수록 뭐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간격은 당연히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작아지겠죠. 혹시 서울에서 나오는 물이 뭔지 아세요? 서울시 상수도 그죠? 아리수가 됩니다. 오, 그죠? 밑에 동글뱅이 치세요. 아세틸렌, 아세틸렌 거기 말고요. 3등급 0.4mm 이하 우측 종류에 보면 이항화탄소 이 황화탄소를 리를 쓰면 되겠죠? 수가 됩니다. 아리수. 딱 보면 아세틸렌, 아이오파라나 이 황화탄소는 뭐예요? 위험도가 가장 큰 것이었죠? 수소
4에서 75%.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아리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넘겨서 폭발의 분류는 프로세스. 자,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폭발은 결국에 급격한 압력의 상승이에요. 폭발이 일어나는 것은 갑자기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압력이 왜 커졌느냐, 어떤 경로로, 이러한 급격한 압력 상승의 원인에 따라, 원인 거기다 밑줄쳐 놓자. 압력 상승의 원인. 압력이 상승이 됐을 텐데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 프로세스가 어떠냐, 어떤 과정에 따라 빵빵빵 터졌느냐. 뭐 우리 쪽에서 핵폭발 나오겠어요? 핵폭발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뭐 핵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죠? 핵을 전공한 뭐 교수님들이 뭐 문제 내겠습니까? 물리적 폭발, 화학적 폭발,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블레비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의 병립에 의한 것이 있다. 그래서 공정별로 본다면, 요거다 쓰면 되겠네요. 공정별로 본다면, 공정이라는 내용이 뭐예요? 압력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이 물리적이냐, 화학적이냐, 이거예요. 또는 이 두 가지를 다 결합하고 있는 블랩이냐, 이게 답니다. 그죠? 보시면, 자,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을 보면 표를 보세요. 원인은 양적 변화예요. 양이 변하는 원인이 뭐냐? 물질의 상이 변한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상이 변한 겁니다. 화학적 폭발은 질적 변화래요. 양적 변화가 아닌 전혀 다른 것들이 생긴 거죠. 성질이 다른 것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화학 반응에 의한 거겠죠. 그 밑에 종류를 쭉 좀 더 살펴보면 액화가스 설명드렸죠? 액화가스. 근데 액화가스라고 하는 것은 그 액화가스가 처음에 액화되어 있는 가스가 어떤 원인에서든지 폭발을 했다면 그 폭발은 물리적 폭발일 겁니다. 액화가 되어 있던 것이 기화가 됐으니까. 그 상태에서 한번 다시 더 일어난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화학적 폭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뭐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블레비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블레비의 최초의 폭발은 무슨 폭발이에요? 화학적 폭발이다? 물리적 폭발인 겁니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전선 폭발. 전선에 어때요? 전류라고 하는 놈이 흐르는데 그것이 아주 큰 전압, 전류가 흘렀다면 그것이 전선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과전류가 흘러서 이때도 우리는 그것을 물리적이다라고 합니다. 물리적. 어떤 힘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리적. 자, 뭐 고상간, 전이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 정도 보면 될 거고요. 화학적 폭발, 분진, 분해, 가스, 분무, 방막 폭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물리적 폭발을 보시면, 자, 분자 구조가 변하겠어요? 증기 폭발, 수증기 폭발, 그냥 물질의 상만 변한 겁니다. 분자 구조가 변하지 않았어요. 물질의 상태가 변하거나 온도, 압력 조건이 변하여 급격한 압력의 상승이 일어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물리 변화를 주체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4번에 보면 미세한 금속선에 큰 용량의 전류가 흘러 온도 상승으로 용해되어 갑작스럽게 어때요? 기체의 팽창이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하는 전선의 폭발도 그냥 물리적 폭발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57페이지 산화 폭발이 되는데, 화학적 폭발. 자, 화학적 폭발은, 자, 이 세 가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화학적 폭발은 처음이 뭐예요?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폭발이에요. 산화 폭발과 아주 다른 것은 뭐가 되겠어요? 분해 폭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어디에 해당이 돼요? 화학적 폭발이 되는 거고요. 분해 폭발의 대표적인 것은 뭐가 된다? 아세틸렌이 됩니다. 아세틸렌.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아세틸렌. 자, 산화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급격한 연소 반응 밑줄.
자, 2번의 별표. 산화폭발의 종류는 산화폭발의 종류로는 가스, 그리고 분무, 가스, 분무, 분진, 폭발이 뭐에 해당이 된다? 산화폭발이 됩니다. 오케이? 시험 문제 딱 나오겠죠? 산화폭발은 1번 가스폭발, 2번 분무, 3번 분진, 4번 분해. 헐, 뭐지? 네, 가스폭발. 이렇게 하고 찍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어때요? 기본적인 문제. 분류, 종류, 개념이 됩니다. 가스 폭발과 분진 폭발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서도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기상 폭발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상 폭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면, 기상 폭발은 원인 물질이 기체인 거죠. 이때 뭐예요? 첫 번째가 가스 폭발이 됩니다. 그리고 3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분진, 분해, 분무 폭발, 그리고 증기온 폭발이 있습니다. 그죠? 판서 아까 했습니다. 자, 가만히 우리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기상 폭발에서 제가 이야기할 거 미리 잠깐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무라. 기상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상이라고 했는데. 좋다 이거야. 아주 분무로 방사를 했을 때 그것이 미세한 액젓이 폭발할 수 있다. 좋다 이거. 이건 기체로 볼 수 있다. 그지? 뭐 가스야 뭐 기체니까 뭐 논란의 소지가 없겠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분해도 뭐 아세틸렌 좋아. 근데 분진 폭발. 아까 김정희 쌤이 석탄 이런 부분들이, 석탄가루 이런 것들이 분진 폭발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분진이 기체냐 이거야. 기체상이냐 이거야. 무엇이? 요놈이. 그죠? 시험 문제에서, 자, 다음 중 기상 폭발이 아닌 것은, 헐, 그래, 기상 폭발 기체상이야. 1번 가스 폭발, 2번 분해, 3번 분무, 4번 분진. 답이 없네. 이렇게 가. 5번 증기, 간부 시험에서 이렇게 가. 답은 어디서 많이 답을 찍는지 아세요? 분진은 순간적으로 어때? 분진은 고체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는 게 있어야죠. 뭐냐면요, 그 물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분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밀가루 있죠? 곡물 이런 것이 분진 폭발할 수 있어요. 곡물 창고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곡물이 있는데요, 강한 에너지가 가해집니다. 그럼 밀폐된 공간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곡물이나 이런 것들, 미세한 먼지들이 어떻게 돼요? 부유해서 떠다니게 됩니다. 아주 강한 에너지. 그 에너지는 뭐겠어요? 바람이나 공기나 압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 그 부유된 아주 미세한 밀가루나 그런 분진 폭발을 할 수 있는 입자들이 막 떠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 표면에서 가스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가스들이 어때요?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리면, 우리가 실험을 놓고 여기다 밀가루를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에어를 딱 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 강한 에너지를 여기다가 에너지를 주입하게 되면 밀가루들이 이렇게 뜨겠죠? 그리고 강한 에너지에 의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운동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 표면에서 어때요? 어떤 마찰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이 가해진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것을 더 확대해서 보면 이 밀가루 덩어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주변에 무엇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연성 가스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 가스. 그 가스에 의해서 어떻다? 점화원이 가해진다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빵 하고 터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공간에서. 이 공간에서 하면 빵 하고 터지면 1차 폭발이 될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스 폭발은 어때요? 안에서 빵 터지면 한 발에 빵 터지지 빠방 빵빵빵 이렇게 터져요 안 터져요? 가스 폭발은 이 안에서 한번 터지면 한 방에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 분진 폭발은 1차 폭발이 있고 또 어떨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에너지에 의해서 폭발에 의해서 더 강한 에너지가 가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또 2차 폭발, 3차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분진 폭발은 무슨 폭발이다? 기상 폭발이다. 1차 폭발, 2차 폭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완전 연소가 많이 있어서 불완전 연소하면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고체이기 때문에 한번 폭발이 되면 그 발열량이 굉장히 크다. 하지만 어떻다? 가스 폭발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스 폭발이 훨씬 빠르다. 시험 문제에서는 분진 폭발과 이 가스 폭발을 놓고 같이 비교하는 내용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다 왔어요, 이제. 자, 57페이지. 자, 산화폭발의 종류로는 밑줄 빡빡, 가스, 분무, 분진. 여기서는 분해는 들어가지 않는다. 두 번째 보면 분해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꼭 산소가 있어야 된다? 산소 없이도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있는 부분의 내용들이 거의 다 오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특히 디귿번에 보면 아세틸렌이 이러한 범위가 공기 중에서 어때요? 연소 범위가 넓어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가스가 되며 이러한 방정식에 의해서 분해를 일으키고 이 열에 의하여 폭발이 일어납니다. 중합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산화에틸렌, 뭐 시아나수소 이런 것들 정도 밑줄 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반응 폭주, 폭주라는 개념만 봐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넘겨. 블랩이에요. 자, 블레비가 어디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폭발의 범위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폭발. 그죠? 폭발. 자, 폭발입니다. 블레비는. 블레비 하면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액화가스예요. 일단 블레비 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액화가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블레비 물리적, 화학적이라는 거야. 오케이? 왜냐하면 뒤에 가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가면 화재에 대한 부분을 배우게 될 겁니다. 화재 두 번째 정도 시간에 되면 뭐 화재는 A급, B급, C급, D급 이런 화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B급 화재는 뭐가 돼요? 유류 화재가 됩니다. 유류 화재. 유류 화재의 이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일오버, 보일오버, 슬롭오버, 프로스오버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주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5번은 유류가 되는 거죠. 유류. 그죠? 오일오버, 보일오버, 슬롭오버, 프로스오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유류 화재에서 나오는 겁니다. 블레비는 어디서 나오느냐? 폭발에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블레비는. 폭발에서 배웠는데 그것이 유류가 아니라 뭐다라는 얘기예요? 액화가스입니다. 액화가스. 액화가스라는 거예요. 액화가스. 액화가스. 액화가스니까 그래 이건 기체상이네. 기상폭발.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블레비 하면 액화가스고요. 액화가스가 생각이 나면 바로 뭐예요? 물리적 폭발과 기상폭발. 화학적 폭발로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자동으로.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블레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 건 뭐다?
액화가스입니다. 액화가스 생각하고 나면 그 원인이 첫 번째 되는 폭발은 무슨 폭발? 물리적 폭발. 그리고 증기온 폭발이 되는 화학적 폭발이 된다.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 그 개념을 우리 책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을 같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두 번째 시간에 그렸으니까 그림은 생략하고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블레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에 노출되었대요. 동글뱅이 1번에 보면 가열된 가스 용기, 가스 용기라고 하는 건 뭐 탱크가 되겠죠? 그죠? 용기 또는 탱크가 열에 의한 가열로 압력이 증가하여, 압력이 증가하겠죠. 왜? 계속 유증기가 크게 가니까. 증가하여 강도를 상실한다. 강도를 상실하면서 폭발하는 특수한 현상이 됩니다. 근데 위에 그 꼭지 있죠? 이렇게 김 나오는 거. 그죠? 프로판 증기 해가지고 위에 그 이렇게 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감압 밸브라고 적어놓으세요. 감압. 감한다고요. 무엇을 감해요? 압력을 감하는 거예요. 이 감압 밸브가 유증기를 빼주는 거에도 있고요. 항상 다 있습니다. 탱크에는. 왜냐하면 그걸 안 빼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을 빼주잖아요. 계속 압력이 막 유증기가 생기면 압력이 계속 크게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걸 안 빼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압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압력을 낮춰주기 위해서는 빼주는 감압 밸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압력이 되면 빼주겠죠. 그 감압 밸브의 압력이 높은 게 안전할까요? 낮은 게 안전할까요? 그죠? 낮은 게 안전한 거죠. 일정한 압력이 딱 다다르면 뭐 50kg 압에서 어떻게 해요? 빼주는 겁니다. 근데 100kg 압에서 빼준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압력, 감압 밸브는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빼주는 게 비교적 안전한 것이다. 그래서 높은 것보다. 자, 두 번째, 그 과정을 보세요. 밑줄 빡. 액화가스 저장 탱크입니다. 이 주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벽면, 탱크 벽이 화면에 노출되죠? 그 안에의 그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온도가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때 벽면의 온도는 액체가 차 있는 부분은 어때요? 열 전달에 위험할 정도로 증가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거기 차 액화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위에 액체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어때요? 쉽게 온도가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 과정까지는 중요하진 않으나 액체가 채워지지 않은 윗부분의 온도는 크게 증가하여 재질의 인장력, 뭐예요? 늘어나는 성질이에요. 늘어나는 성질. 그걸 인장력이라고 합니다. 인장력이 어떻게 해요? 저하된다는 얘기예요. 밑줄 저하된다. 인장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죠. 열을 받으면 인장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무줄이 끊어지듯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됩니다. 자, 즉 이러한 현상을 비등, 끓는 거예요. 끓는다. 비등 액체 증기 폭발이라고 합니다. 보일링이에요. 보일링. 그죠? 그래서 보일링. 그래서 비등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공 모양의 자 블레비 현상으로 분출된 액화가스의 증기가 그죠? 폭발하고 나왔어요. 물리적 폭발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출된 액화가스 증기에다 밑줄. 그 증기가 발생된 부분이 연소 범위를 형성하고 있다가 파이어볼을 형성시키는 겁니다. 파이어볼은 이런 거 해골바가지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빵 하고 터지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데 이 동그랗게 터진 상태에서 오히려 상승하게 되잖아요. 상승하게 되는 순간 공기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만화지만 만화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었죠. 그죠?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하튼 파이어볼이 형성됩니다. 즉 정리해보면 물리적인 폭발과 이러한 파이어볼까지 형성되는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는 블레비가 되는 겁니다. 그냥 탱크만 파열이 됐다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그냥 물리적 폭발이겠죠. 해골바가지, 파이어볼까지 형성이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블레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은 뭐냐면 물리적, 화학적이다. 인장 강도를 초과하는 경우다. 자, 차이가 일어날 수 있다. 1번에 보면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증기온 폭발과 같다. 약간 말이 이상하죠? 그냥 증기온 폭발과 같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방지 대책 보세요. 뭐 기억번은 약간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책에서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탱크에서는 이런 블레비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에 경사를 줍니다. 만약에 흘러 나온다면 다 흘러서 가게끔, 그래서 화원과 격리되게끔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류 탱크에서 어느 정도 맞는데, 유류 탱크에서는, 그죠? 근데 이거는 액화가스이기 때문에 흐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죠. 빵 하고 터지면 사실은 다 기화되니까. 하여튼, 자, 경사를 지어서 설치한다. 자, 니은번이 중요합니다. 방지 대책은 뭐야? 아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압 밸브의 압력을 낮춥니다. 자, 용기 외부입니다. 외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단열 시공을 한다. 화염이 왔을 때 열이 잘 전달되지 않게끔 단열을 하는 겁니다. 단열이라는 건 뭐예요? 열 전도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 전도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죠. 높이는 건 위험한 건데? 근데 단열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열이 전달되는 걸 차단해야 되잖아요. 화재로부터. 그래서 단열 시공한다. 혹시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좀 낚이면 안 됩니다. 다른 선지들도 잘 보면서 단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열. 열의 전달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죠? 열의 전달을 차단한다는 건 뭐예요? 열 전도율이 낮추는 거죠. 그죠? 이해가요? 그죠? 이해 안 간다 그러면 제가 금연하라고 제가 그러려는데. 자, 고정식 살수 설비를 설치한다. 고정식. 자, 미음번 보세요. 내압 강도를 높게 유지한다. 별표. 아까 쌤, 아까 앞에 압력이 높이 올라가면 위험하니까 감압 밸브도 설치한다 그러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헷갈려 죽겠어요. 내압 강도라는 것은 뭐예요?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압력의 내압 강도를 어떻게 해요? 높게 유지하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압력이 걸렸을 때도 지탱할 수 있는 거. 그게 내압 강도죠. 내구성이 뭐예요, 내구성? 그런 것들이잖아요. 견딜랬자, 그죠? 자,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기상폭발과 응상폭발이 됩니다. 시계 봐봤자, 그죠? 제가 끝납니다 라고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죠? 끝나야, 그죠? 끝나야, 그죠? 기상폭발과 응상폭발이 됩니다. 자, 기상은 뭐라 그랬어요? 원인 물질이 뭐냐 이거죠? 응상폭발은 원인 물질이 뭐냐 이거예요? 기체. 그죠? 원인이 되는 물질이 뭐냐 이거예요? 폭발한 물질의 상태가 원인가 아니라 그 압력 상승이 됐던 그 원인이 되는 물질이 뭐냐라고 분류를 한 겁니다. 폭발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상태에 따라 기상과 응상 폭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고체상과 액체상입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왜 이렇게 헷갈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응가까지 나온 거예요. 시험장에서 교수님 헷갈린다는 거야. 기상폭발과 응상폭발이. 응가, 그죠? 응가하면 뭐도 나온다? 그죠? 고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상태에 따라 액체도 나온다. 그죠? 안 잃어버리겠죠? 자, 이것도 잃어버리면 그냥 포기하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그죠? 다른 거. 자, 제가 포기하라는 말은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그죠? 자, 기상이란 기체상을 이야기합니다. 응상은 기상에 비하여 밀도가 커요. 왜? 밀가루 같은 부분에서 사실 고체니까 그 밀도가 큰 거죠. 기체보다. 그래서 그 폭발력이 큽니다. 자,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자, 양가로 1번에 기상폭발을 보도록 할게요. 기상폭발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상폭발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렬을. 기상폭발은 언제? 가스폭발, 산분, 증기온 폭발 이렇게 가는데 가스폭발은 어느 상태에서 폭발이 되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기상폭발에는 가스폭발, 분무, 분진, 분해, 증기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가스 폭발은 우리 배웠어요. 수소, 일산화 이런 것들 가연성 가스와 지연성 가스, 공기 또는 산소가 됩니다. 지연성 또는 조연성이 되겠죠?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돼야 됩니다. 농도 조건.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점화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분무. 우리 앞서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나요? 분무 폭발은 액체 연소에서 배웠습니다. 액체 연소는 어떤 것이 있어요? 등기 폭발, 분해 폭발, 그죠? 뭐가 있어요? 등심 폭발, 그리고 분무 폭발이라고 하는 거, 분무 연소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무 연소는 인하점 이하에서도 연소될 수 있다. 공업용으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색깔 칠해져 있을 겁니다. 밑줄도 쳐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분무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분출된 가연성 액체의 미세한 액젓이 무상으로 공기 중에서 부유하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인하점 이하에서도 폭발할 수 있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넘겨서 분진 폭발이 됩니다. 폭발에서 좀 어렵게 나온다 라고 하면 분진 폭발과 가스 폭발을 놓고 비교한 거예요. 자, 분진 폭발은 가연성 고체의 미분이 밑줄. 자, 하나하나 보면 지금 기상 폭발인데, 자, 제가 강조해드렸어요. 가연성 고체이긴 하지만 그 미분이 아주 미세한 미분이 우리 혹시 기억나요? 200메시 76 미크론. 아까 보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분말은 얼마였어요? 20에서 25. 연기의 입자에서 했었는데 0.01에서 0.1, 그죠? 아까 제가 유현진 얘기했었죠? 그죠? 분말은 어때요? 얼정한 크기 20에서 25일 때가 분말 소화약제는 가장 적정하지만 분말일 때는 미세한 미분이면 좋다 이겁니다. 더 부유가 잘 되기 때문에 이해가죠? 자, 연기의 이동, 연기에서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착화원에 의해 에너지가 주어지면 폭발하는 현상으로 탄강 밑줄, 이건 석탄을 이야기하겠죠. 분진 폭발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별표, 니은 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막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비커에 저 기억나죠? 어떤 실험용이에요. 밀폐된 공간에 밀가루 같은 가연성 고체의 미분을 강한 에너지를 줘서 부유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가연성이에요. 그죠? 근데 석탄을 보세요. 석탄, 조개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놓고 부유한다고 해서 분진 폭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이 돌덩이 같은 조개탄을 띄우려면 되지도 않아요. 미분이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미분 상태.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강한 에너지를 주면서 공기를 주입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조연성 가스 중에서 에너지를 준다고 하는 것은 교반시키는 거예요. 그 교반과 운동을 통해서 그 안에 표면에서 무엇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가연성 기체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별표를 해놨죠? 별표는 뭐예요? 점화원이 됩니다. 그 점화 이렇게 있을 때 분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